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28회차 J리그와 K리그2 두 경기에 대해서 총 6경기 분석 및 성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좀 2월이 된 회차이고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위 시미즈 대 1위 가와사키의 경기고요. 시미즈는 도쿠시마와 2대2 무승부, 가와사키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4대 0으로 승리를 했었죠. 시미즈는 2승 2무 1패로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고, 가와사키는 주중에 컷경기가 있습니다. 또한 리그 기준으로 4승 1무로 2연승을 하고 있고, 이번 시즌 패배가 없습니다.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역습이나 크로스, 그럼 전방에서부터 하는 그런 패스 플레이나 압박, 세트피스 이런 부분들이 좋긴 하지만 결정력도 좀 좋지 않은 팀이고 수비에서의 공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압박에서도 고전하고 공간도 많은 시미즈의 수비를 봤었을 때 홈에서 일단은 2연승을 하고는 있지만 상대가 가와사키죠. 지금의 가와사키의 좋은 흐름과 경기력을 봤을 때 이 경기를 배트맨에서 승무패에 넣었다라는 점이 좀 의아하긴 합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지금 두 팀의 경기력도 그렇고 흐름도 그렇고 시미즈가 무승부도 좀 힘들어 보이는데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아한 것 같고요.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컷 경기가 있긴 하지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그 마지막 경기에서도 로테이션을 돌렸었고 시미즈의 경기력으로는 말씀드렸듯이 무승부도 버거워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고민 없이 시미즈의 단통 패를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이 배트맨에서 이 경기를 넣었다라는 점 때문에 의심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배당이나 투표율까지 보고 나서 최종 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시미즈의 패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은 90%가 넘을 가능성이 높고 일단은 투표율 1위 경기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후쿠오카 대 간바오사카의 경기고요. 후쿠오카는 요코마리에게 2대0 패배, 간바오사카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2대1로 전북에게 패배를 했었죠. 후쿠오카는 1무 4패로 4연패를 하고 있고 5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간바오사카 같은 경우는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리그 기준이고요. 간바오사카의 순위가 19위로 굉장히 낮게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경기를 다른 팀들에 비해서 한 5, 6경기 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5-6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승점이 좀 낮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아챔에서 조 2위로 탈락을 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진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 지난 경기 요코마리에게 패배할 때의 모습을 보면 자책골로 경기가 좀 어렵게 좀 흘러갔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공격적인 모습에서의 좋았던 부분보다는 수비하는 그런 장면이 많았을 정도로 요코마리에게 좀 밀렸습니다. 근데 요코마리가 이번 시즌 폼이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5경기째 승리가 없을 정도로 흐름이 좋진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연패를 하고 있죠. 4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바오사카를 만났습니다. 간바오사카의 상황도 좋지는 않습니다. 리그에서도 좋은 흐름은 아니었었고 아침에서도 결국엔 탈락을 했죠. 수비적으로 수비 숫자가 좀 부족한 모습들이나 크로스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좀 불안한 모습들을 봤을 때 후쿠오카의 그나마 공격에서의 좋은 모습을 보자면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한방인데 이런 부분을 좀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지금의 경기력에서 후쿠오카가 간바오사카 상대로 5연패까지는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후쿠오카 사이드로 바라보고 있는 경기입니다. 폴더에 여유가 있다면 승무 투픽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일단 저는 다른 경기의 폴더를 조금 더 쓰자고 생각을 했고 3등분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단통이라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을 것 같은 간바오사카보다는 후쿠오카의 멘데스가 오랜만에 승리를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은 후쿠오카의 단통승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12위 세레소 오사카 대 3위 비셀고베 경기고요. 세레소는 아침에서 0대0 무승부, 비셀은 슈나닉에 3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세레소는 2무 3패로 6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비셀고베는 4승 1무로 3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에서는 2연승, 5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이 경기도 투표율이 균등하게 분배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비셀고베의 최근의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3등분 쪽보다는 비셀고베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투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레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을 좀 넓게 사용을 하면서 기우타케나 사카모토의 활약이 좀 좋은 편이고 밸런스도 좋은 편입니다. 수비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편이죠.
역습도 준수하긴 하지만 이번 시즌은 지난 시즌만큼의 좋은 경기력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셀고베 같은 경우에 마무리가 굉장히 아쉬웠던 팀인데 현재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더글라스와 후르아시의 전방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너무 좋은 비셀고베가 세르소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서 본선에 진출하긴 했지만 아침을 가기 전까지 리그에서 최근에 승리가 없었죠. 6경기째 승리가 없었을 정도로 좋지 않았었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경기력에서도 그렇고 비셀고베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셀고베 사이드로 바라보고 있고요. 다만 비셀고베가 연승이 좀 너무 길다라는 점, 그리고 세레소가 이번 시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J리그 팀들의 모습을 봤었을 때 세레소는 그래도 수비가 안정적인 편이고 밸런스도 좋은 편이죠. 비셀고베의 측면 공간에 이런 수비적인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세레소가 폭을 좀 넓게 사용하는 팀이기 때문에 측면에서의 공격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측면을 잘 활용하더라도 지금의 비셀고베의 물오른 경기력과 결정력을 봤을 때 비셀고베가 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하게 저는 세레소의 무패투픽이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무패투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사간도스 대 나고야의 경기고요. 사간도스는 3프1로의 1대1 무승부, 나고야는 아쳔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사간도스는 1승 3무 1패를 하고 있고요. 나고야는 1승 2무 2패로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고야 역시 리그 기준이고요. 주중에 컷 경기가 있는 나고야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경기 일단은 가장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사간도스의 흐름이 최근에 좋진 않고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서 좋은 모습이긴 했었지만 여전히 수비적으로 아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사간도스가 역습에 너무 취약한 모습들이 최근에 너무 많습니다. 지난 시즌과 비교했었을 때 지난 시즌에는 어느 정도 좀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모습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역습에 좀 흔들리는 모습이 많습니다. 나고야가 수비는 좀 불안해도 공격력이 좋은 팀이라서 사간도스가 실점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고야 사이드로 바라보고 있는 경기입니다. 다만 나고야 상대로 사간도스가 라인을 올리기보다는 역습을 노리는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간도스고 나고야가 결정력에 있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수비적으로도 나고야가 압박에 고전해서 패스미스하는 모습들, 그리고 세트피스에서의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간도스가 압박이 좋고 세트피스도 준수한 편이죠. 그래서 이런 사간도스에게 오히려 당하는 좀 이변 경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과 느낌이 좀 드는 경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나고야 사이드 사간도스의 무패투픽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투표율이 좀 나고야 쪽으로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사간도스의 흐름이 최근에 좋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경기는 그렇게 된다면 사간도스가 완전히 이기는 역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이변까지 포함을 해서 초안에선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2위 전남 대 9위 아산의 경기고요. 전남은 부산에게 1대0 승리, 아산은 부천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전남은 2승 2무 1패를 하고 있고 아산은 마테우스가 결정 예정입니다. 그리고 1승 1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K리그2가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전남은 박희성 선수가 지난 경기 결장을 했었고 발로텔리나 이종호, 사무엘 등 전체적으로 중거리도 좋고 역습이나 크로스, 특히나 세트피스가 좋은 편이죠. 아산 같은 경우에는 김창과 알렉산드로 등 측면에서의 공격도 좋은 편입니다. 크로스나 세트피스도 좋고 압박이나 역습 등 이제 경기력 자체가 나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정력이 좀 따라주지 않는 팀이죠. 수비가 안정적인 편인 전남 상대로 아산의 결정적으로 득점하기란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결국에는 전남이 이 경기 득점을 하냐 못하냐의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산이 일단 수비적으로 봤을 때 크로스에서의 불안한 모습도 있고 침투 선수를 놓치는 이런 모습도 있기 때문에 전남이 침투 플레이를 주로 하는 팀은 아니지만 역습이 나쁘지 않고 전체적인 밸런스도 좋은 편이라서 지금의 아산의 경기력과 비교했었을 땐 무난하게 잡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단통 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불안한 점은 지난 경기에서 박희성이 결장했다라는 점, 그리고 득점이 아예 안 나오는 무승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좀 배당까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최종픽까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4위 부산 대 6위 안산의 경기고요. 부산은 전남에게 1대0 패배, 안산은 이제 경남에게 3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부산은 안준수와 김준규 선수가 올림픽 차출로 출전이 불가해 보입니다. 김준규는 뭐 주축 자원이지만 뭐 안준수 같은 경우에는 키퍼여가지고 크게 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김준규가 없는 부분은 좀 아쉽긴 합니다. 1승 2무 2패를 하고 있고요. 안산 같은 경우에 2승 3무로 5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일단 부산이 좋은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준이나 뭐 이상원, 뭐 안병준, 드루잭도 굉장히 좋고요. 박정인 등 좋은 선수진과 공격력이 좋고 공격에서의 스피드나 역습 이런 부분들이 좋습니다. 하지만 결정력이 좀 아쉽고 일단은 이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더 좋은 공간에 더 좋은 찬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위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수에게 주기보다는 선수진이 공격진이 특히나 다 욕심이 많아가지고 본인이 마무리하려는 모습이 좀 아쉽습니다. 그게 뭐 득점으로 연결되면 아쉽진 않을 텐데 그게 다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가장 아쉬운 것 같고요. 안산은 최근에 패배가 없을 정도로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 경기 경남을 잡아냈고 뭐 압박으로 볼 탈취하고 나서 이런 역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측면에서의 오버래핑이나 크로스 등 측면에서의 공격도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지난 경기에서의 모습을 봤었을 때 일단은 이 상대팀이었던 경남이 먼저 페널티킥을 만들어냈지만 실축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안산에서 페널티킥 찬스가 나와서 이제 득점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PK 골로 좀 경기를 쉽게 풀어나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안산 경기를 오랜만에 봤는데 최근에 흐름이 좋긴 하지만 측면에서의 이런 좋은 모습들 그리고 압박 이런 좋은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5경기째 패배가 없을 정도로 경기력이 좋은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수비도 좀 쉽게 바꿔지는 모습도 있고 중앙 공간도 있고요. 세트피스에서도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다. 일단 부산의 공격진을 봤을 때 경기력에서 안산에게 밀릴 것 같지는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산 쪽보다는 부산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 선수진들이 욕심도 좀 많고 좋지 않은 결정력도 가지고 있고요. 안산이 어쨌든 흐름이 더 좋습니다. 부산에 비해서.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도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안산이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뒷공간을 많이 내주는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부산이 이런 뒷공간이나 역습을 제대로 활용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고요. 부산의 승무 투픽이면 좋아 보이긴 하지만 저는 1경기는 일단 단통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경기도 좀 3등분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에서는 부산의 단통 무승부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J리그와 K리그2 두 경기까지 해서 총 6경기에 대해서 분석을 모두 마쳤고요. 내일 MLS 8경기 분석 및 초안픽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